네, 매주 목요일 아침에는 저희가 조찬 회동 두 분 모시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김준일 평론가 그리고 취재 편의점 창립 이래 처음 오셨어요. 네, 김현성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반갑습니다. 김현성 평론가 두 분은 종편 1세대 맞나요? 뭐 저는 1세대 1.5 정도 되나? 1.5 정도. 예. 1세대는 아닌 것 같고. 예. 우리 김현성 평론가님은 사실 과거에 MBN 이런 프로그램에 종편에 나와서 그렇죠. 뉴스와이드. 예, 뉴스와이드 이런 데 출연하셔서 국민의힘하고 많이 싸우셨어요. 그리고 이제 허위 어사라 그래 갖고 예. 이제 허위 무사는 힘으로 싸우는데 예. 허위 어사는 말로 싸운다. 그래서 예. 이제 말과 글로 예. 우리 진보 정권을 지키자. 예. 뭐 이런 타이틀로 해서 많이 나왔죠. 그때는 예. 진짜. 최근까지는 광주에 계셨어요. 예, 광주에서 기관장을 했었죠. 예, 예. 광주에서 기관장도 하시고. 아니 그래서 예. 깜짝 놀랐어요. 예. 대기실에서 만난 아니 예. 부시장님이 왜 여기에 갑자기 광주 부시장. 예. 경제부시장님이 갑자기 여기에 왜 일자리 일을 챙기셔야 되는 분이 지금 왜 이제 장윤선을 챙기러 왔냐? 여기도 소상공인이야. 챙겨야 맞아요. 돼요. 소상공인이야. 편의점을 편의점이야. 빅마트로, 예. 편의점을 백화점으로 만들려고 왔습니다. 예. 예. 자, 그래서 빅마트를 위해서 저희가 광고부터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에서 왔어요. 전라남도 광주에서 온 명품 김치 운림가 김치를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자, 1970년 마세고장 전라남도 광주에 위치한 대인시장에서 입에서 입으로 어머니가 딸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 집 김치 참 잘한다 입소문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50년이 넘는 세월 한결같은 맛과 정성을 이어오고 있는 김치 명가 운림가입니다. 자, 첫 번째 김치 대축제에서 노무현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국회의장상 등 총 3관왕을 휩쓴 것은 물론이고요. 무려 27번의 수상 경력이 최상의 김치 맛과 퀄리티를 증명합니다. 자, 두 번째. 그냥 국내산 김치가 아닙니다. 100% 우리 농산물 그중에서도 특등급의 원재료와 최고급 과일, 3년간 발효한 황금 매실 엑기스, 2년 숙성시키고 끓여서 정제한 멸치젓갈, 최고급 손꼽무 고춧가루 등 양념에 들어가는 재료 하나하나까지 최상급만을 고집합니다. 아삭한 해남 김장배추와 새벽에 통영에서 들어온 싱싱한 굴을 사용해서 전라도식 감칠맛 나는 매콤 양념을 아낌없이 버무린 통영 굴김치. 신선함의 기본 당일 생산 당일 발송으로 굴김치의 신선한 맛을 12월 12일 하필이면 12.12예요. 예. 12.12까지 제철 특가로 맛보시기 바랍니다. 자, 구매 방법 소개하겠습니다. 유튜브 더보기 그리고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 운림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김준일 평론가. 네. 맛평론. 네. 꼭 이거를 평론을 해야 돼요? 1년째 하고 있는데. 네, 1년째 하고 있는데. 말이 필요 없다. 자, 우리 광주에서 오신 김현성 평론가님 말씀 듣겠습니다. 자, 휴지 드릴게요. 야, 이 굴이 들어가는 김치 진짜 제대로 먹는 것 같아요. 여기다가 예, 진짜 예. 보쌈 보쌈. 보쌈을 준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보쌈을 딱 하나 찍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잘못했네. 보쌈을 준비했어야 됐는데. 잘못한 게 한두 개가 아니야, 여기가. 내가 광주 가서 알았는데 네. 그 김치로 인한 대통령 명인 표창은 네. 광주만 있어요. 그래요? 광주에서 김치 대축제라고 그래서 이미 이제 11월 22일이 김치의 날이라는 거 아세요? 맞아요. 예. 김혜경 여사님 때문에 알게 됐어요. 하나하나의 네. 이 재료들이 22가지의 효과를 낸다. 오. 그래서 11월 22일입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세계 김치의 날이에요. 세계 김치의 세계 날? 김치의 날이에요. 어머. 그럼 올해가 3회째인 우리나라가 거예요.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제정한? 우리가 제정했고 네, 세계적으로 같이 그걸 이렇게 김장을 해요. 예. 예. 아니 그래서 저 김혜경 여사가 그 UAE 아부다비 가서 맞습니다. 제가 여기 아부다비에 오지 않았다면 저도 김장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쭉 찢어서 드셔야 됩니다. 찢어서 먹어야 된다고. 손으로 네, 빨아먹고 막 그래야 맞아요. 되잖아요. 예. 근데 아무튼 매년 광주에서는 이렇게 김장 명인, 김치 명인을 뽑아요. 근데 그 그렇구나. 대통령상을 주는 데는 광주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럼 이게 이게 엄청난 회사네. 아까 이게 보니까 김치 네. 대통령상 받았다잖아요. 맞아요. 노무현 대통령. 대통령 명인으로 이건 굉장히 진짜 오. 제대로 하는 회사입니다. 그동안 네. 김준일 평론가가 얘기할 때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확실히 광주에서 오신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게다가 신뢰가 확 실리네. 소상공인 일자리 이거 그래, 담당하셨던 맞아. 재단에게 이사장이잖아요. 맞아요. 이사장이셨어요. 건의가 확산해. 맞아요. 열심히 얘기했어요.
가서 좀 먹을 테니까. 아니 근데 진짜 취재 편의점이 제가 이런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의 상품화. 맞아. 네. 지금 이제 결국은 소상공인들한테 중요한 것은 수요 혁신이다. 어떻게 하면 수요를 만들어주느냐인데 그 수요 혁신의 핵심 본질이 상품화예요. 상품화. 상품을 어떻게 만들어서 디지털 커머스에 태우냐. 그리고 이런 상품을 만들어 놓으면 이 복지 수요랑도 연결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지역의 노인들, 어르신들 끼니 사업이라든가. 끼니 사업. 그리고 어린이들 방학 때 끼니 사업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지금 대기업 제품으로 주거나 아니면 대기업 제품 사모하라고 바우처를 주잖아요. 그렇죠. 그럴 것이 아니라 지역의 제품들을 상품화하고 밀키트하고 HMR이 쉬니까 이것도 사실 쉽게 포장을 할 수 있으니까 만들어서 이것을 지역의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르신들은 방과 후 아동들 맞습니다. 뭐 어디 가서 먹을 데도 없고 방학 때 맞습니다. 학교 급식 중단되고 이 친구들한테 이런 거를 요즘에는 주면. 이런 지역의 맛집이나 지역의 맛을 쉽게 HMR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르신들은 잃어버린 맛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저 멀리에 있었던 맛집을 먹고 싶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걸 특식으로 나오는 거죠. 밀키트화해서. 그렇구나. 그리고 아니면 본인이 가지고 가든가. 그래서 제가 광주에서 진짜 역점적으로 했던 게 이 상품화 지원. 그리고 수요 혁신. 공공이 해야 될 일은 공급적 관점도 있지만 수요적 관점, 수요자 유통의 중심.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소상공인들한테.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주창하는 게 우체국 이거 놔두지 말고 풀필먼트로 만들자. 왜냐하면 지금 거대한 이 쿠팡이 지금 뭐 말해도 되나? 쿠팡이나 이런 거대한 플랫폼들에 말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침에 30분 쿠팡 구판했어요. 그래요? 제가 또 쿠팡 할 얘기 많은데 아무튼 이런 데 맞서기 위해서는 저는 우체국을 전향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우체국을 전향적으로 바꿔서 쿠팡의 대안제로 만들고 저는 지난번 티몬이나 위메프 공공으로 돌릴 수 있다. 그렇구나. 그래서 우체국과 이 티모나 이메프에 이런 것들을 공공적으로 만들면 평론가가 아니라 이사장으로 다시 가야 되니까 평론 그만해야 되겠죠. 소상공인, 지역 소멸 이 문제의 본질은 결국은 상품화다. 알겠습니다. 국회의원 되시라는데 그렇게 말씀할 우리 그 사이에 다 이사장님이 먹었어. 말씀하신 거 나는 그냥 평론이나 듣고 밥이나 먹자 이 생각으로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자, 이어서 소개할 광고. 아직 우리가 광고 소개 못해 16분이에요. 자, 타임쿡에서 준비한 세척 사과 부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달콤새콤 아삭아삭 꿀맛 나는 사과를 먹기 좋게 깨끗이 씻었습니다. 건강한 하루 신선한 사과 한 개를 씻지 마시고 뜯어서 언제 어디서든 드시면 됩니다. 자, 세척 사과는 1차로 오존 발생기를 이용해서 버블 세척, 2차로 고압 세척으로 이물질 제거를 한 후에 완전 건조한 세척 사과를 개별 포장지에 넣어서 포장합니다. 자, 세척 사과의 특징 100% 국내산 경북 사과, 씻어 나온 깨끗한 사과, 간편한 휴대용 간식. 그리고 껍질째 먹는 안심사과, 고당도 꿀사과, 경북 산지 직송 상품, 영양 만점 식사 대용 충분합니다. 자, 타임쿡은 엄격한 생산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건강, 위생, 맛의 행복을 추구하고 믿고 구매해 주신 고객님께 정직하고 올바른 상품으로 보답하는 회사입니다. 상품의 구성에 맞춰서 배송이 되고요. 생물의 특성상 크기, 모양, 색상 등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냉장 보관 후 드시면 맛과 식감이 더 좋습니다. 세척 사과 부사 10개에서 13개 들었습니다. 2kg에 23,900원. 그 다음에 23개에서 28개 5kg은 48,000원 무료 배송해 드립니다. 주문은 네이버에서 타임쿡으로 검색 또는 0262648819 0262648819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타임쿡 스토어에서 알림받기 하시면 즉시 사용하실 수 있는 1,000원 할인 쿠폰을 제공해 드립니다. 꼭 1,000원 할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우, 사과 씹는 소리가 예술이다, 예술. 진짜 맛있네. 아니 댓글에 김주일 평론가 또 사과 쪼개냐고 그래서 사실은 내가 쪼개려고 그랬거든. 안 쪼개져. 그래서 내가 악력이 약해졌거나 아니면은 내 생각에는 단단하구나. 너무 단단해 지금. 이게 너무 단단해가 지난번 거보다. 그래서 이게 단단하다. 제대로 달고 제대로 단단해. 이거 진짜 맛있는 사과니까. 그렇구나. 사과 ASMR. 자, 지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애청자분들이 원하실 때 우리 해줘야 돼요.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와.
아침에 상어가 엄청 좋은 거 아시죠? 금사광. 금과라. 아침에 진짜. 자, 이 두 아저씨가 진짜 맛있게 드시네. 진짜 맛있어. 나는 일단 끼니를 해결하는 거야 진짜로. 밥 다 먹고. 진짜 아침에 방송 몇 개 뛰었어요. 이게 세 번째야. 그러니까. 배고프시겠네 진짜. 배고프지. 너무 힘들다. 김준일 피곤하다. 많이 먹어야 된다. 예. 먹고 살기 힘들어. 자, 취재 편의점이 마련한 목요 조찬회동은 자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만 드시고 이제 본격적인 정치평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하자. 예, 일하자. 밥 먹었으니까 맛있네. 일하자. 와. 네, 자 그 제품 빼주시면 저희가 바로 너무 맛있네. 네, 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아보면 1년이 저는 꿈만 같습니다. 세상에 비상계엄이 웬 말이냐. 정말 지금 생각해도 손이 벌벌벌 떨리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제 또 많은 시민들께서 국회대로 앞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 한켠에 윤어게인, 뭐 이재명을 구속하라 또 이런 한 무리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 많지 않았어요. 한 뭐 200~300명 정도 있는 정도였고 그리고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또 국회대로에 나오셨다. 어떠셨어요? 지난 1년 돌아보면. 이게 지금 우리가 다 네. 지나가지고 그러지 진짜 제가 압축해서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빨리 해볼게요. 네. 12월 3일날 비상계엄 있었잖아요. 10시 27분에 이제 딱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들 다 모이고 시민들 국회로 모이고 그러면서 막 군인들 막 헬기 타고 내려오고 침탈하고 그러는데 우리 386, 586 보좌관님들이 워낙 옛날에 그러니까. 바리케이트를 많이 쌓아가지고 전문가야 운동권들 네, 그것도 맞아요. 막고 또 통과됐는데 윤석열이 4시간 동안 또 계엄 해제 안 하고 했잖아요. 있고 네, 2차 새벽 계엄하는 4시로. 거 아니냐 뭐 이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 자 이제 탄핵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1차 탄핵 표결 부결됐어요. 그리고 이제 한시 정권이 들어서려고 하고 있어. 네. 한동훈 그러니까. 저기 한덕수 한시 정권이 들어선다라고 하면서 또 난리가 나다가 윤석열이 그거 거부하고 그러면서 2차에 탄핵됐어요. 네. 그 다음부터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 한덕수 권한대행이 있었는데 헌법재판관에 임명을 안 해. 네. 그러니까. 그래서 한덕수도 탄핵이 돼. 그러면서 추경호래 최상목이 다 해야 되는데 또 한 명만 해. 그러니까. 그래서 또 난리가 났어. 네.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체포하러 갔어. 네. 체포하러 갔는데 이제 관저를 요새화해가지고 다 무장하고 총기 들고 다니고 난리가 체포영장 집행하는데 실패하고 공수처가 욕을 오질나게 먹고.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해가지고 체포해 왔어. 체포해 왔더니 갑자기 또 지규현이가 네. 구속 취소로 풀어주네. 진짜 황당했다. 황당했어. 네. 그런데 또 어떻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됐어. 근데 사상 유례 없이 4달이나 걸렸어요.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 있느냐 기억하십니까? 그때 5대3으로 대등하게 걸렸다. 막 이런 맞아요. 일들이 막 SBS 있고 보도. 네. 난리가 났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 파면이 됐어. 됐어. 이제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되니까 네. 대선일이 잡혔어. 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조이대. 대법원이 조이대가 이제 갑자기 파기환송을 한다. 파기환송을 해. 국힘은 더 가관이야. 네. 대선 의도로 뽑았는데 갑자기 교체를 하겠다. 한덕수로 쌍권이. 그러니까. 권영세, 네. 권성동이 교체를 하겠대. 그래서 그 맞아. 밤에 당원 투표를 했는데 갑자기 또 김문수가 이겼어. 그래 어떻게 해가지고 대선이 됐는데 생각보다 네. 또 막 많이 나왔어. 맞아요. 김문수가 41% 나오고 네. 막 이준석 네. 8% 나오고 네.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냐. 진짜 어떡하냐. 근데 또 3특검이 이제 출발을 네. 했는데 네. 김건희 또 수사하고 이 과정들이 그 네. 와중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맞아요. 또 미국하고 관세 진짜 협상하고 있었지. 뭐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가 보기에는 한 10년에 있을 일들이 1년 동안 있었어요. 그런 진짜. 것 같아요. 진짜로. 예. 늙었어. 장현도 늙었어. 맞아. 다사다난했다라는 말이 딱 맞는 해다. 맞아요. 네. 저는 사실 그 광주에 있었잖아요. 네. 광주에 이제 기관장으로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속도는 좀 이렇게 느렸지만 뭐가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한 거죠. 네네. 그래서 광주는 그래도 광기정 시장이 그날 밤에 아주 긴급하게 네. 연석회의를 열어갖고 무효다. 이거 인정할 수 없다. 라고 아마 17개 시도 중에 가장 빠르게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했을 네. 거예요. 광주에서 버스 20대 조직해서 올라온다는 메시지를 그 밤에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렇게 빠르게 정리를 했고 그런 이후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 이렇게 막 금박하게 돌아가는 것을 광주는 사실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이제 주말마다 서울에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뭘 해야 될까? 이게 주말에
서울에서 올라와서 월요일 날 아침에 출근을 하면 그 아침에 정면에 딱 그게 있는 거예요. 국정지표가. 윤석열 국정지표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모든 기관장이나 모든 기관에서는 그런 게 달려 있어요. 아, 대통령의 국정지표. 대통령 국정지표하고 시장 군수의 이제 국지표. 그런데 있는데 제가 처음에 했던 게 그걸 뗀 거예요. 아, 이거 확 떼버렸구나. 아, 이게 왜냐하면 내란 우두머리의 국정지표를 걸어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지역에서는 신문에 조그맣게 나긴 했어요. 그래서 그게 그 이후에 여러 시장 군수들이 이게 같이 동조해 갖고 떼서 도미노가 일어났구나. 국정지표 떼어버리기. 네, 국정지표 떼기 해갖고 그게 이제 제가 최초로 했었고 그대로 이제 계속 그 주말마다 이제 그 촛불에 나와서 아이들과 같이 했는데 조마조마했었죠. 근데 이제 저는 이 과정을 이런 조마조마한 과정을 거치고 이제 당선이 된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보면 정말 기가 막히게 준비된 사람처럼 걱정들을 다 어떻게 보면 해소해 준 거잖아요. 하나하나. 관세 협정 문제도 그렇고 에이펙과 관련된 부분도 뭐 잼거리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있었지만 큰 문제 없이 해냈고 G20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진짜 돌아보면 이런 드라마도 없다. 이런 영화 같은 일도 없는데 결국은 다 그런 것들이 지금 이재명 정부의 이런 극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일들 같다는 느낌이 지금 보면 다 조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 어제 내란 속의 윤석열 요미우리하고 인터뷰를 하고 880자 메시지를 냈어요. 어떻게 읽으셨어요? 뭐 어떻게 그냥 읽었지. 나는 읽다가 개소리 같은. 아니 그러니까 개소리, 개사고. 개소리 하는구나. 뭐 똑같은 얘기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어요. 인정 안 해.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근성 하나 인정할게. 너 근성 하나 평생 감옥에서 그 얘기해라. 앞으로 동안 네가 뭐라고 씨부리든 중요하지 않다. 저는 그 생각을 했고요. 저는 뭐 그거보다도 리틀 윤석열이라고 불리우는 장동혁이 윤석열과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입법 뭐라고 했지? 입법 폭주에 항거한 게 개엄이다. 그래서 그냥 손잡고 계속 같이 가라. 민주당이 사랑하는 장 대표. 간발의 장상. 힘내라 장동혁. 내년 6월까지 힘내라. 뭐 이렇게. 어떻게 그랬어요? 저는 진짜 개소리다라고 듣긴 했는데 정말로 본인들의 행위 자체를 뭔가 본인들만의 논리로 뭐 이유를 만들려고 하는 그 안타까움이 좀 있는 거죠. 아니 민주당 탓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민주당 때문에 계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결국은 그러한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을 결국은 그렇게 풀어야 되느냐. 아니 헌법재판소에도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로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니 예를 들면 그렇게 국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고 사사건건이 반대하면 본인들이 만나서 아니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야당 대표 한 번도 안 만났잖아요. 그렇죠. 겨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압박에 의해서 만나긴 했는데 대화가 없었잖아요. 그게 정치가 없었던 건데 그것을 그냥 비상 계엄으로 푼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야당 대표는커녕 의장도 안 만나고 그 국회의장 생일에 통상 난을 보낸대요. 근데 뭘 보냈다? 카드 보냈다. 카드를 보냈다. 의원이라고. 의원식 의원이라고 보냈다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대단해. 이번에 그 정부 내년 예산안이 5년 만에 법정 시한을 지키고 지금 통과가 됐잖아요. 그게 이제 야당에서 이제 협조를 해준 것도 있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원래 국회는 감액을 할 권한밖에 없고 증액은 못 해요. 근데 이제 본인들이 증액을 하고 싶으면은 너 이거 우리 감액한다라고 해가지고 약간의 뭐 소위 말하는 딜이 있어요. 그래서 뭐 소소위라고 소위 아래 소소위라고 또 있어가지고 그게 뭐 밀실 야합이냐 뭐 이런 비판도 있지만은 쪽지 예산 정확하게 어떻게 됐냐면은 1,000억을 깎고 거의 원안대로 통과가 됐거든요. 그 중에서 9억 처음에 국회가 얘기한 게 야당이 얘기한 게 9억 8천억을 삭감을 했어요. 9조 8천억 원을. 9조 8천억. 예. 근데 9조 7천억 원을 증액을 했어요. 그다음에. 뭐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조사모사 같은데 느낌이? 그게 아니라 그 대부분이 네. 국민의힘 지역구와 관련된 예산들을 증액을 해주고 제가 말하는 건 이거 뭐 야합이니 뭐니 하지만은 원래 정치란 그런 겁니다. 서로 앞에서 뭐 비판도 하지만은 민생과 경제를 위해서는 저쪽이 원하는 거 있으면은 어느 정도도 챙겨도 주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 그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얘기했던 게 그거 대표적인 게 그거잖아요. 지역 화폐, 그렇지. 뭐 이재명표 해주면 되잖아. 네. 그리고 자기네 거 그러면 예산 통과하면은 그렇게 딜이 되는 네. 거고 그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협치고 그런 네. 건데 단 1원도 안 해주려고 하고.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되고 파행이 되고 그래? 야 특활비 다 삭감해 뭐 이렇게 그치.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네. 정치의 교훈을 얻어라. 좀 욕만 하지 말고. 이걸 누가 또 야합이라고 보겠습니까? 어제 정청래 대표가 그저께인가 의원총회 하는데 네. 야 이소영 어디 있어 이소영이 예결위 간사거든. 이소영 의원이 너무 잘했다. 칭찬도 하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정치라는 거를 조금 깨달아라. 그러니까 본인들도 챙길 건 다 챙겼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전체 예산 범위는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깎아야 자기 예산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게 그래요. 시의회도 그렇고 구의회도 그렇고 집행부의 예산이 올라오면 그 예산을 깎아야 내가 원하는 예산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그래서 초기에는 의원들이 무조건 깎죠. 그래서 아까 우리 김준일 평론가 말씀하셨듯이 무조건 깎을 것처럼 전체 총액을 그냥 줄일 것처럼 덤벼드는데 결국은 그 목적에는 그것을 깎아야 내 지역 예산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서로 딜을 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 아마 저는 대통령도 어제 기자회견에서 놀랬다. 그러니까. 깜짝 놀랬다라고 얘기하실 정도로 갑작스럽기도 하고 5년 만에 법을 지킨 거잖아요. 국회가. 그렇죠.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그런 정치가 가동됐다. 이게 정치다. 헌법재판소가 얘기하는 정치는 이런 정치를 하라는 거다. 그렇죠. 이런 정치는 권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도 야당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줘라. 그렇죠. 마땅하면 들어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서로 하는 거지. 그게 협치잖아요. 그렇죠.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고 그런 것처럼. 아마 그래서 본인들도 송원석 원내대표 이런 사람들도 아마 본인도 반대하기 어려웠을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아니 이거 보태갖고 좀 이렇게 파행도 내고 뭐 예를 들면 미국처럼 준예산도 상태도 만들고 막 이래야 되는데 아니 다 양보하고 야 너 그래 더 깎아봐라고. 구조까지 깎아내. 더 못 깎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 지역에서 어디다 쓰려고 이 구조를 깎으면 이걸 또 구조를 넣어야 돼요. 어디다 쓰는 것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의원들이. 이게 돈이 쓰기도 쉽지만 이거 어디다 특히 예산은 어디다 쓸지를 1억 어디다 쓸지 항목 만드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럼 그거 냈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너 내라고 했는데 안 냈다 그러면 또 쪽팔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몇 억을 1,000억을 깎았는데 그 1,000억을 쓰라고 요청했는데 안 왔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뭐 예산 협상은 되게 잘 됐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이게 다른 이제 사법과 관련해서는 윤석열이 일종의 이제 동을 뜬 거잖아요. 특히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거의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고 조이대요. 고투게더 저는 거의 그런 수준으로 느꼈어요. 그러면 조이대 대법원장이 범죄자잖아요. 지금 재판받고 있고 감옥에 갇혀 있는 범죄자가 조이대 대법원장에게 사실상 SOS를 하면서 같이 가자고 하면 여기서 꼬리를 끊어줘야 되는 게 대법원의 태도여야 하는데 그런 건 또 전혀 없어요. 그리고 어제 그 오부 요인 오찬에서 그 사법제도 개편에 대해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대통령 면전에서 그냥 말을 해버렸어요. 조이대 대법원장 앞으로 어떻게 할 걸로 보이세요? 뭐 저는 그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봐요. 뭐 그거를 이게 또 당에서 지금 추진하는 거고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뭐 신중한 뭐 접근이 필요하다 정도는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 정도는 말할 수 있는데. 저는 다만 이제 사법부가 좀 성찰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국민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본인들은 사법부의 독립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신뢰도 맞아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인 조치들이 뭔가가 나오고 이래야 되잖아요. 최근에 그 여론조사 하나가 나왔는데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해서 11월 28일, 29일 양일간 조사한 거예요. 여기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46%가 찬성. 그리고
37%가 반대예요. 네. 그러니까 오차범위 내로 찬성이 많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한 9월 넷째 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는 그때는 38%가 찬성, 41%가 반대해서 네. 오차범위 내지만 그때는 반대가 우세했어요. 자 그러면은 2달 만에 찬성이 38에서 46이 됐고 8%포인트가 늘었고 네. 반대가 41에서 37로 4%가 줄었어요. 네.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뭐 민주당이 나와서 다 선전선동해가지고 국민들이 넘어간 거냐. 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법부가 하는 지시하는 행동들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내란 재판이.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찬성이 더 늘은 거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메시지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본인들이 반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네. 계속 우려가 된다, 뭐 한다 말만 하면은 이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저는 뭐 민주당이 낸 법안들이 완벽하다고 보지 않아요. 네. 거기에서는 뭐 이렇게 좀 경청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사법부 스스로 어떻게 우리가 좀 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지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내놔야 된다. 그 네. 생각이 들어요. 예.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 예상했던 윤석열의 안 좋은 효과가 네. 지금 대한민국에 그냥 바이러스처럼 퍼지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윤석열이야말로 공적 지위에 있으면서 본인의 개인적인 사적 그런 걸 취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본인이 쉽게 말하면 몸값을 올린 거예요. 네. 그런데 저는 지금 보수에 있는 사람들이 이진숙부터 해서 그리고 조희대도 마찬가지. 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추경호도 마찬가지.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네. 윤석열의 반면교사 효과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본인들이 보수의 상징성을 갖기 위해서 굉장히 강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미 다 논의가 끝난 얘기조차도 이걸 국민 감정보다는 이 본인의 어떤 진영의 편의 목소리만 듣고 네. 그거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계엄을 지금 국민들은 한 70%가 내란이라고 인식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계엄을 내란이라고 인식하는 70%의 국민과 나머지 이제 30%의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있을 수 있죠. 예.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20%만 보고 30%만 보고 계속 메시지를 내는 네. 특히 조희대는 저는 뭔가 욕심이 있다. 추경호는 어떻게 보면 지금 대구시장에 이진숙한테 밀렸는데 네. 지금 대구시장에 좀 더 가까이 간 거 아닙니까? 네, 네. 조희대는 저는 제가 볼 때는 윤석열 같은 꿈을 꾸지 말라는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저는 차제에 저는 이런 공적 지위를 가지고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하는 이게 필요하다. 네. 예? 그리고 예를 들면 국민의힘도 어제 뭐 25명의 의원이 사과를 했다는데 네. 이 사과의 진정성이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재발 방지책이 나와야 되고 책임자를 어떻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했으면 네. 책임자가 누구고 원인이 누구고 재발 방지책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민주당이 지금 재발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장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란범에 대해서는 사면복권하지 않겠다라는 것이라든가 아니 그 사법부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사법 네. 관련한 그 범죄에 대해서도 얘기하겠다라는 네.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과만 하는 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요. 자, 어제 그 특검에서 김건희 씨에 대해서 징역 15년 벌금 20억 원에 대해서 그 구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시장법 알선수재 관련해서는 징역 11년 벌금 20억, 추징금 8억 1,400,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4년, 추징금 1억 3,700 이렇게 구형을 했는데 김건희 씨가 최후 진술을 하면서 헛웃음을 계속 웃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억울하다. 나는 억울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가? 얘기를 해줘봐. 내가 한번 들어줄게. 건희 언니 얘기해봐. 뭐가 억울한지. 뭐가 억울해. 언니 억울한 거 우리가 들어줄게. 네. 근데 어쨌든 헛웃음을 계속 지었다는 건데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앞으로 또 가야 될 길이 멀고도 험난하다. 김건희 씨의 지금 뭐 안 된 게 많잖아요. 뭐 서해건설 그렇죠. 문제 등등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거가 고작 지금 검찰 구형 15년밖에 안 나왔어라고 분노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저도 네. 이제 그 마음을 알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어제 뭐 SBS나 다른 방송에서 나가서 한 얘기는 10년에서 15년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 딱 맞췄네. 뭐 딱 맞춘 건 아니고 레인지를 넓게 잡았으니까. 근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 기소된 게 세 가지예요. 정확하게. 근데 하나는 자본시장법 위반, 근데 증권범죄인데 이거는 금액에 따라서 기본 양형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뭐 법원에 그거를 보면은 30억 이상 300억 원 이하의 증권범죄는 5년에서 8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냥 여기서 이제 가중을 할 수도 있고 경감을 할 수도 있고 판사의 마음이고, 그리고 알선수재 같은 경우에는 징역 5년 이하입니다. 그리고 정치자금법 같은 경우에는 2년에서 5년짜리가 있는데 요거에 해당되는 거는 징역 지금 5년이나 4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다 합치면 자본시장법하고 알선수재 두 개를 합쳐가지고 징역 11년이잖아요. 네. 알선수재를 풀로 때린 거고요. 그리고 자본시장법도 사실상 풀로 때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특검이 어제 얘기했어요. 최고형을 해도 부족하다. 그러니까 풀로 때린 게 이렇게 11년이 나온 거고 정치자금법도 사실상 풀로, 그래서 형량 이 법이 존재하는 한도 내에서 제일 많이 때린 게 이 정도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추가적으로 지금 수사 중인 게 많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오늘인가 오늘도 불러가지고 지금 조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죄에 따라서 추가 기소가 이루어지면은 또 이제 그게 하셔서 나중에 병합돼가지고 다시 재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구형이기 때문에 그 선고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고는 구형보다 대체로 반. 낮게 나오는 게 대체로.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는 뭐 이거 보면서 오세훈이 좀 긴장하겠구나. 오세훈이 좀 긴장하겠구나. 왜냐면 명태균 여론조사 건과 사실 뭐 유사한 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실형을 구형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4년에 뭐 1억인가요? 아무튼 정치자금법 관련해서 했는데 아마 오세훈 쪽에서 분석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비슷한 거거든요. 근데 액수만 조금 오세훈은 지금 3,300이고 여기는 거의 2억 7천에 상당하는 여론조사를 무료로 받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김영선 종천과 관련한 걸 대가로 해갖고 받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4년의 벌금을 받은 건데 저는 오세훈이 이걸 보면서 좀 긴장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네요. 그렇군요. 근데 지금 오늘 한겨레 신문에서 단독 보도 나온 게 하나 있어요. 전례 없는 김건희용 액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별도 제작을 해서 예산이 초과됐는데 김건희 액자 얼마게요? 김건희용 액자. 김건희용 액자 하나. 기사에 1,000만 원이라고 써 있네. 1,000만 원 이상이 쓰였다는 거예요. 무궁화 휘장이 박힌 사진 액자를 역대 정부는 사실 그 영부인 액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봉황 액자가 있는데 이거를 김건희만 따로 무궁화 휘장을 담아가지고 별도로 액자를 만들었다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 소소하다 할지라도 계속 나온다. 김건희는 뭐 사실 놀랍지 않아요. 솔직히 계속 뭐가 나와도 하나도 놀랍지 않은데 최근에 이제 여러 얘기들 방송에서 저도 같이 하는 패널들이 한 얘기를 들어보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제 수사 받을 때 이미 박성재랑 이제 텔레그램 메시지하고 이런 거 다 나왔잖아요. 근데 실제로 김건희가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만약에 잡혀 들어가면은 국정은 누가 하냐. 진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중앙일보 강찬호 논설위원이 방송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주 소통한 사람 아니에요? 아닌가? 그러니까 뭐 취재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진영이나 논조가 뭐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뭐 그러니까 시청자분들 판단할 거지만은 취재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윤석열 까는 거엔 진심이거든요. 김건희가 실제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가 이제 뭐 조여오고 그러니까 내가 구속되면은 국정은 누가 하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이 액자도 사실은 대통령들이나 액자가 있는 거지 영부인이 누가 액자가 있어요. 맞아요. 그분은 국정을 하시는 분이야. 그 액자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좀 다른 급을 원한다. 그런 거지. 본인이 생각. 그리고 예전에 마포대교 간 것도 그것도 뭐 저도 이제 얘기를 들은 건데 그때 총선에 지고 나서 한 3개월인가 있다가 갔어요. 그때 뭐라고 김건희가 하면서 가야 됐냐면은 선거도 졌으니 이제 드디어 내가 나서야 되겠다. 진짜 그 얘기를 하고 마포대교 간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거잖아요. 허리 이렇게 찍고.
그거 좋아해. 저 허리손. 손 짚고 이제 한 거야. 네. 난리가 났잖아. 난리가 났지. 정부 감각에 좋긴 뭐가 좋아 개뿔. 윤석열이랑 비교하니까 좋은 거지. 저거는 순천에 가서. 그러니까 순천 정원박람. 저 사진은 저 김준일 비교 사진을 봐야 되는데. 좋아하나 봐요, 저런. 아무튼 그 청와대에 올라온 모든 사진의 포커싱이 그러니까. 김건희 포커싱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하물며 윤석열과 같이 찍은 사진도 윤석열을 약간 페이드아웃 시키는 효과까지 넣어서 아니 중심에 김건희가 있었던 거잖아요. 네, 항상. 그러니까 사실상 윤건희 정권이라고 했는데 김성열 정권이 아닌가. 성이 윤건희보다는 김성열이 맞지 않나.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딜 가나 특히 이제 순방 사진을 살펴보면 맞아요. 대통령이 좀 나가 있어요. 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심에 무슨 여왕마마나 공주. 그러니까 어제 그 조국 대표가 오셔서 재밌는 얘기 하던데 최은순 씨가 막 뭘 보고 다녔다는 거예요. 우리 딸이 중전이 될 상인가. 그래서 실제로 어좌에도 앉아보고 그랬나 이제 이런 의심을 저희가 했었던 건데 무속으로 흥한 자 무속으로 망한다는 게 진짜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앞으로 김건희 씨가 추가로 기소될 거는 너무나 많다. 많죠. 너무나 많기 때문에 15년 그리고 특검은 결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는 우리 역사에서 이런 일 지금까지 있었던 그 어떤 영부인들도 이렇게까지 해먹은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상 우리 한국 정서에서 그 동안에는 여사가 그러니까 영부인이 담당해야 될 영역이라는 게 약간 그 얘기는 안 했지만 그렇게 돼 왔잖아요. 그리고 그런 어떤 영부인 상 그걸 이제 높게 쳐주고. 근데 지금 보면 국정에 거의 손을 안 댄 데가 없는 거잖아요. 정말 모든 국정의 현안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챙겼다. 그러니까 저는 밤에는 김건희가 결재를 했지 않았을까? 결재를 김건희 씨가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윤석열은 술 취해가지고 안 하면 막 상황이 되고. 지금 보면 대통령의 일이라는 게 엄청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많은데 그 일과 관련돼서 윤석열 일이 했을까? 저렇게 술만 먹는데 엊그제도 뭐 이제 그만둔 KBS의 임원을 만났는데 본인이 임원으로 있을 때 당선되자마자 한번 만나자고 그랬대요. 윤석열이? 이제 그 김은혜 이런 사람이랑. 근데 본인은 이제 그래서 가서 이제 당선되셨으니까 이런 부동산 문제라든가 주식 문제라든가 좀 이렇게 큰 얘기를 좀 건의를 드리려고 갔는데 이제 인사치레로라도 국장님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라고 아이디어를 좀 주십시오. 물어보는 뭐 그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주구장창 술만 돌렸대요. 그리고 이제 김은혜는 그때 그 대변인은 홍보수석 같이 그냥 거기서 술 먹고 당선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냥 진짜 술만 먹었대요. 그걸 보니까 진짜 폭탄주를 계속 돌렸다는 거예요. 몇 순배가 돌았다는 거잖아요. 진짜 제가 느끼는 거로는 진짜 국정을 했을까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 국정의 이런 빈 공간을 김건희가 계속 이제 사인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들이 하나씩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죠. 그제 그 중앙일보 단독 보도를 보면 소위 얘기하는 여사 라인들은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고 전화를 줬다는 거예요. 너 이제 뭐 이재명도 끝났고 한동훈도 끝났어.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 이제 욕하지 마. 이런 메시지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여사 라인도 다 알고 있었는데 김건희가 성형외과 가느라고 계엄을 몰랐냐? 김건희가 계엄의 기획자다. 내란의 기획자는 김건희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저는 조금씩 굳어져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 뭐 수사해야죠. 당연히 수사하고 저희가 보기에는 너무 늦었다. 제가 딱 어제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3일 밤에 그때 시사인에서 긴급하게 방송을 했었어요. 제가. 맞아요. 시사인에서 방송을 했는데 저도 이걸 다시 돌려봤는데 그때 제가 뭐 이거 절대 오래 못 간다. 며칠 안에 끝난다. 그런 얘기도 했고 윤석열 탄핵될 거다. 군인들도 옛날 같은 군인이 아니라서 이거 그렇게 막 함부로 못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때 제가 했던 얘기가 이거 김건희 때문에 터졌다.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추론이죠. 그렇죠. 왜냐면은
김건희 특검 일주일 앞두고 친한계에서 당원 게시판 논란 때문에 우리 이거 통과시킬 수도 있어 막 언론 플레이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이거는 김건희 때문에 터진 거가 맞다 이거는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저 아무런 정보가 없는 저 같은 사람도 그런 추론이 가능한데 이거를 몰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른 수사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거지 이제는 본류에 김건희 특검이 됐든 내란 특검이 됐든 그 본류에 좀 정확하게 다가가야 된다. 이거는 김건희가 기획했거나 최소한 윤석열이 김건희를 위해서 한 거는 100%고요. 제가 보기에는 김건희가 기획했거나 아니면 김건희가 알았거나 이거는 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초반부터 우리가 야 사랑 때문에 계엄까지 했냐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사실로 굳어지는 것 같고 진짜 사랑을 했는지 어떤 건지 가스라이팅인지는 뭐 알 수 없으나 진짜 사랑했어. 그래? 진짜야. 내가 얘기 진짜야? 예전에 한번 순애보. 자, 이거는 김건희를 결혼하기 전에 김건희를 만난 분의 얘기예요. 네. 지인의 소개로 잘 뭐 이제 문화 쪽에 계신 분이 김건희를 했어. 그래서 교대 곱창에서 만났어. 교대 곱창. 네. 그 강남에 네. 집이 가깝잖아요. 네. 거기서 김건희가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결혼 전입니다. 제 남편이 제 남자친구가 검사인데 별로 잘 나가는 검사는 아니에요. 근데 저를 진짜 사랑해서 점심 때마다 저희 집에 와서 청소를 해요. 진짜? 진짜야. 이거를 들은 분은 언론계에 계셔. 그래서 진짜 윤석열이 청소했어? 가가지고 가서 이거 걸리고 한 거야 이거 점심 때마다. 살림은 잘하잖아요. 요리도 계란말이도 잘하고. 결혼 전에 얼마나 김건희가 좋고 사랑스러웠으면 거기 가서 청소 그 큰 덩치로 상상을 해봐요. 걸레질하고 있는 거. 그래서 진짜 사랑했어요 진짜. 어울려. 근데 형 속았어. 성렬이 형 속은 거 알지? 내가 이렇게 많이는 얘기 안 할게. 속은 거 알지? 나 세강제가 갑자기 지나가네. 근데 진짜 다 떠나서 진짜 그 역사의 길이 남을 그 두 내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기대되는 게 저는 박찬욱 감독이 지금 그 재판을 열심히 보고 계시잖아요. 박찬욱 미국 가서 감독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요즘 뭐 제일 재밌는 게 재판 보면서 이게 좀 우프다 이런 얘기 하신 거잖아요. 저는 근데 그게 그냥 들리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박찬욱식 영화를 하나 만들지 않을까. 그래서 미리 보는 게 아닐까. 왜냐하면 이것만큼 영화 했을 때 흥행에 보장되는 게 없지 않을까. 제목이 뭘까? 어쩔 수가 없다는 아닐 것 같고. 진짜 아무튼 저는 그게 좀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최순실이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야 김건희가 있었네. 근데 사실 어제 대통령 메시지 가운데 이 비상계엄 내란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런 메시지를 냈어요. 그렇죠. 저 그 되게 섬뜩하게 들렸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윤어게인 그 소수의 인원이긴 합니다만 이 사람들의 준동을 제압하지 않으면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이런 사람들 표현의 자유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진짜 그리고 그 사람들을 집회할 때 꼭 욕을 해요. 지나가는 대중들이 들으면서 굉장히 불편한데 그거 데시벨 체크도 우리 경찰 왜 똑바로 안 하는지 모르겠고 그 현수막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 그거 여태 좀 붙어 있어요. 이런 것들도 다 철거해서 좀 정상 국가로 갈 수 있도록 윤석열처럼 청소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수 언론이나 이렇게 좀 배운 사람들조차도 이것을 마치 찬성과 반대의 논란처럼 이게 다루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좀 이렇게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다. 어떻게 그것이 결국은 이 반반에 찬반에 똑같은 발언권을 줘야 되는 이슈냐. 맞습니다. 저는 지금도 많은 언론들, 일부 언론들이 그런 식의 접근을 하는데 저는 이건 정말로 문제가 있는 접근이다. K 민주주의에 맞지 않다. 천생연분이다. 돌쇠와 안방마님 막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 뭐지 무사와 뭐 안진뱅이 주술사와 주술사와 장님무사. 장님무사. 그 얘기가 명태균이 사람 보는 눈이 없진 않아. 그러니까 그 말 딱 맞는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국민의힘은 도대체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됐어 하지 마. 안 해도 돼. 언제 뭐 우리가 해달라고 뭐 엎드려 절받기야 빌었어? 내가 어제 한겨레에 4주마다 돌아오는 칼럼을 이제 또 햇빛 딱 12월 3일에 걸려가지고 칼럼을 썼는데 제목이
국민의힘에게 사과를 구걸한 국민은 없다예요. 언제 뭐 우리가 뭐 너희한테 뭐 해달라고 그랬어? 그래. 하든 말든 니들이 알아서 하고 그럼 국민들은 이제 팔짱 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니들은 사과 하나 안 하나 보자 뭐 어떻게 하나 보자 이거잖아요. 의견 통일이나 좀 해라 이놈들아. 정신 나랍다. 40명이 다 다르게 얘기하면 어떡하냐 이놈들아. 그러니까 의견을 다 물어봐야 돼. 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장동혁은 또 쫓겨나겠구나.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유구한 역사가 있죠. 국민의힘이 2020년 총선 진 다음에 그때 이제 미래통합당이 이름이 바뀌면서 이제 바뀌어가지고 지금 5년 됐잖아요. 네. 비대위원장이 8명이고요. 세상에. 당대표는 4명이에요. 임기를 채운 사람이 없어. 당대표가. 비대위 전문 정당이다. 자, 김종인, 주호영, 정진석, 한동훈, 황우여, 권영세, 김용태, 송원석 이렇게 8명이에요. 당대표는 송원석도 비대위원장이죠. 마지막에 짧게. 그리고 저기는 이준석, 김기현, 한동훈, 장동혁. 지금 그러니까 장동혁 현재 빼놓고 3명은 다 쫓겨났어. 국민의힘은 중진의 힘이에요. 사실은 진짜로 그 언론에 나오지도 않아 그분들 이름만 알려져 있어. 언더증 소위 말해서 마쿠 조종. 그래서 그분들이 다 의사 결정하고 그분들이 본인의 핵심적 이해관계가 침해되면은 작동합니다. 이준석도 뭐 성 접대 의혹 이거 해가지고 끌어내리고 김기현은 이제 거의 윤통이 끌어내린 건데 한동훈도 그렇고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제 그 사과 메시지를 낸 사람이 권영세도 됐어요. 그렇지. 맞아요. 권영세도 냈어요. 권영세도 내고 송원석도 냈어요. 그 25명의 의원들 중에서 친한 게만 있는 게 아니라 얼굴 그러니까 이름 처음 들어보는 그러니까 처음 들어본다라는 게 이런 류의 일에 처음 들어보는 거. 최영두 의원 갑자기 나왔고 그리고 권영진 의원 대구 달서 병인가 그렇거든요. 권영진 의원은 메시지를 좀 세게 냈어요. 권영진은 대구시장도 2번 했던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장동혁 혼자 고립됐다 오히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얼마 안 남았다 내가 보기에는. 또 비대위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위원장들이나 현직 의원들은 가장 접점에서 보는 거거든요. 여론을. 근데 이제 여론의 지형이 한 6대4나 5대5 정도 되면 이렇게 그냥 부딪혀 보고 우기면서 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정당 지지율보다는 여론의 지지율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정당 팔기보다는 여론을 파는 게 이슈를 파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이슈로 이제 싸움을 거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내 스스로의 정당이나 내 스스로의 이름으로 지지가 낮을 경우에는 지금 국민의힘은 어찌됐든 지지가 낮잖아요. 20%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이슈가 적어도 한 3에서 4까지 가면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는데 아마 그런 계산으로 보면 이번에 25명 그러니까 지금 평론가님 말씀하셨듯이 뭔가 조금 균열의 조짐이 보인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앞에 나서서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신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갈아타려고 배현진도 사실 최근에 페북에 뭐 천박한 얘기하면서 이제 그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전조죠. 그러니까 큰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진짜 몇 가지 전조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정치적으로도. 그러면 저는 이게 정계 개편이 될 수도 있지 않겠냐. 응? 지방선거를 앞두고. 깃발이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권영진 의원은 이런 얘기했어요. 국민의힘을 해산하고라도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을 만드는 게 청년을 위한 거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당했다는 거예요, 윤석열한테. 그렇죠. 윤석열의 무모함 때문에 나라를 이제 통째로 다 바쳐버렸다. 그 얘기를 왜 이제 해, 근데? 탕명 좀 그만 바꿔라. 나 같은 정치평론가 외우기 힘들다. 비대위원장 8명 외우는 것도 힘들어 죽겠다 이놈들아. 그러니까 그거 외우는 것도 대단한 거야. 진짜 외우는 거. 정말. 아니 근데 뭐 국민의 조선 왕도 아니고 예전부터 위기 오면은 당 명 바꾸고 절하고 뭐 당 색깔도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꾸고 뭐 이런 거 너무 뭐 흔하기 때문에 저는 위기가 오면은 진짜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고 봐요. 근데 국민들이 이제 더 이상 그런 포장에 속지 않습니다. 그렇게 바보 같은 그런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거고
장동혁은 옛날에 뭐 별명이 이제 외부에서 뭐 장틀러다 뭐다 뭐 있는데 최근에는 리틀 윤석열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왜 네. 그러냐면은 그냥 단순히 윤석열의 메시지를 뭐 윤어게이나 하는 게 아니라 하는 짓이 점점 닮아간다. 자, 첫 번째 장동혁 대표가 거의 매일 술을 마셔요 지금. 요즘. 그래요? 아니, 원래 장동혁은 술을 좋아해요. 독실한 개신교 신자라는데 술은 좋아해요. 원래 옛날부터 좋아했어. 아니 근데 기독교 신자는 술 안 먹잖아요? 아이,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술을 안 먹는 게 부끄러운 겁니다. 술을 매일 먹는데 먹는 멤버가 너무 제한적이에요. 예를 들면은 김민수 최고위원하고만 먹나? 김민수랑 이제 박준태 비서실장이랑 몇몇 그룹들만 자기 뜻에 맞는 사람만 먹고 신기경험만 하고 기자들하고 먹는데 네. 말진 기자, 국회 출입 말진 기자들하고 주로 먹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그분들 비하는 게 아니라 연차가 높지 않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당 대표 정도 만나면은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당 대표 의견을 듣자는 거,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정보 보고거리가 있는지 기사거리가 있는지 듣잖아. 그러니까 지 얘기만 그냥 계속 하는 거야 장동혁은. 네, 그렇죠. 윤석열하고 똑같잖아. 네. 자기한테 싫은 얘기 하는 사람 안 모고 지 편한 사람만 모여가지고 술 먹는 똑같네. 거. 두 번째. 조중동에 대한 보수 언론에 대한 섭섭함을 그렇게 토로한대요. 왜냐면 요즘 조중동이 계속 장동혁 비판하고 있거든. 왜 내 진심을 몰라주고 윤석열도 똑같았어요. 그래요. 왜 보수 언론 얘네가 우리 윤석열 정부 비판하냐. 오죽해야 김건희가 조선일보 폐간시켜 버린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야 유튜브 봐, 고성국 TV 봐, 뭐 봐, 이봉규 TV 봐 그랬잖아. 장동혁 하는 게 뭐예요? 요즘 유튜브만 나가잖아. 유튜브만 나가요. 네. 나는 진짜 과문해서 모르겠는데 듣도 보도 못한 유튜브에 나가. 나도 처음 봤어. 처음 봤어. 뭐 이영풍 TV, 네. 뭐 KBS 기자 출신인가 그런데. 이영풍 TV는 알아요. KBS 기자 출신. 그리고 뭐 하여간 이상한 유튜브에 계속 나가는 거야. 하는 짓이 똑같아 지금. 야, 그래서 당내 어나더 윤석열이네. 그러니까 리틀 윤석열 그래서. 이건 얼마 안 남았다. 네. 이거를 보기 힘들다 당에서도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그 장동혁 치워버릴 결심을 하고 있구만요. 소위 국민의힘 원로회의가 공작을 해야 돼서 원래 공작 잘하거든. 공작의 힘이야. 공작의 힘. 공작의 힘. 괜찮네. 공작을 조만간 또 듣도 보도 못한 공작이 나올 거 아니야. 듣도 보도 못한 아주 기괴한 새로운 장동혁을 대상으로 하는 공작이 될 거다라고 예측해 주신 겁니다. 고소하지 마세요. 예측 생각해보고 생각. 예. 하도 고소고발이 많아가지고 아유 또 소장 날라오면 대응해야 돼.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너무 재밌네요. 11시가 다 됐는데 그래도 이것 좀 여쭤볼게요. 그 감사원 운영 쇄신 TF 있잖아요. 전 이거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유병호 같은 사람이 진짜 문제거든요. 아무데서나 노래 틀고 그렇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 감사원 문제에 대해서 유병호 총장, 지금은 감사위원이죠. 이 감사원 운영 쇄신 TF에 대해서 자기가 먼지가 안 나오면 창조하는 식으로 마구잡이식 업무 수행을 하고 있다. 코끼리 몸통에 흠을 찾다가 못 찾으니까 코끼리 발톱에 먼지 한 톨을 찾아서 뻥튀기하거나 왜곡하는 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누가 보더라도 유병호는 감사 대상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세상은 요지경 속이다. 진짜 아유 정말 미친놈은 미친놈이하고 세상은 요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나왔던 게 새로운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TF가 예전에 감사원이 이런 무리한 감사를 했을 때 뭐 감사를 하는 거는 자유인데 절차를 위반하면 안 되잖아요. 법을 위반하면은 그렇지. 감사위원들의 의결이 있어야지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지 맘대로 한다라든지 일부 감사위원한테는 보고서 안 주고 지금 조은석 감사위원한테는 그렇죠. 패싱해 버렸어요. 맞아요. 불법이에요, 불법. 이게 이미 언론 보도로 다 나왔던 거예요, 그때. 근데 그냥 그 정권에서는 별 문제가 안 된 건지 그 불법을 바로잡는 겁니다. 지금 무슨 뭐 그러니까 뭐 뻥튀기하거나 왜곡하는 게 어딨어. 이미 다 나온 얘기인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찌됐든 이재명 대통령 쪽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동안 감사원이 이 그 공무원의 사기나 공무원들을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정책 감사라는 이름으로 이 정책을 이게 정책이라는 것이 어쨌든 정책 결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그 뭐라고 그래야 사법적 뭐 이런 영역도 아니고 좀 다르거든요.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진짜 본인들 맞게 그때 정치 감사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참
어떻게 보면 일을 참 잘하신다라는 게 그 지점 공무원들이 참 힘들어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시장이 바뀌고 네. 새로운 군수가 바뀌어서 열심히 했는데 네. 그것이 정책감사화돼서 문제가 삼으면 공무원만 전 시장 때 이거 했잖아. 이거 감사 대상이야. 그렇죠. 공무원만 다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위직 공무원만 다쳐요. 그러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복지부동이라는 것이 실제로 뭐 그분들의 어떤 잘못된 행태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결국은 제도로서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그렇죠.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걸 지적하신 거거든요. 강훈식 실장을 통해 갖고. 저는 이 유병호라는 이 감사위원이란 사람이 결국 그런 문화를 만든 사람이다. 대표적인 정치 감사의 그렇죠. 상징이잖아요. 네, 타이거파. 결국은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고 승승장구하면 그 다음에 있는 감사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이 모범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플래그십을 이렇게 띄우는 거예요. 저는 이제 공무원을 다루는 가장 중요한 분이 서동요다. 서동요. 공무원은 소문에 굉장히 이제 빨라요. 그러니까 막 광주시에 있었던 일이 막 실시간으로 비대 속도로 그냥 전국에 퍼져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사람을 승진시키고 어떤 일을 칭찬하고 어떤 일을 하는 건 다 계산돼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정부에 맞는 사람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처럼 일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것을 말로 하는 건 아주 낮은 수준이고 말이 아니라 예를 들면 김준일 평론가 같은 사람을 갑자기 그냥 2계급 특진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왜 승진됐지? 그러면 막 분석해요. 본인들이 분석해요. 네. 잘생겼나? 노래를 잘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예능감이 있어야 되구나. 뭐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따라가요. 그러면서 그렇게 가요. 그래서 저는 서동요. 공무원은 서동이로 다뤄야 된다. 소문으로 다뤄야 된다. 그렇구나. 예, 재밌네요. 그 말씀하시니까 박정원 대령 같은 사람을 어디 주요 보직에 앉혀서 그렇죠. 이렇게 일해라. 박정원식으로 일해라. 뭐 딴 생각하지 마라. 이런 시그널을 명백히 주면 좋겠다. 백날 예를 들면 뭐 법을 고쳐갖고 항명할 수 있다. 네. 뭐 법을 백날 고치는 것보다는 진짜 말씀대로 박정원 같은 사람을 승진시키면 말을 안 들어도 이렇게 승진을 할 수 있구나.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죠. 하여튼 저 대통령님 정책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짜 1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너무 우리 김준일 평론가 진짜 일치월장 일신우일신이다. 너무 예능인이야. 너무 잘한다. 안 보는 사이에 굉장히 KBS에 좀 나가줘야 되는데 사장이 안 바뀌어가지고. 라디오 나가고 있어요. 라디오 한 꼭지 나가잖아요. 하나 나가지. 6년째 나가고 TV. 진행자가 5번 바뀌는 동안 나는 안 잘렸어. 고성국도 좋아했어 심지어. 야 대단하다. 예, 저는 그 방송에서 잘렸는데. 네, 오늘도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